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치지 못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고쳤다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치니까 치료를 권하지 말아라. 치료하면 벌 받는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 민성길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동의하죠. 근데 이거를 법으로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 금지하자는 그런 법은 다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번에 포괄적 차별 금지는 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에 관한 그런 차별을 금지하자는 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소위 LGBT,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말자는 말하자면 그 근거는 이제 애초에는 의학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게 이제 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인권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차별을 금지하게 되는데 이제 LGBT,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병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LGBT에 관계되는 다른 행동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성병이라든가 뭐 성에 의해서 이제 전염되는 여러 가지 병들, 그다음에 이제 LGBT들이 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이 많다거나 하는 그런 정신 건강 문제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제 병적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도 하고 발언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차별 금지가 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발언을 못 하게 되고 발언도 못 할 뿐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징벌이 들어오거든. 법적으로 이제 벌을 주니까 예를 들면 벌금을 물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뭐 연구나 치료 활동에 이제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이 이제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네. 트랜스젠더라는 거는 이제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라고 이제 말하고 그걸 그렇게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죠. 그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다 이렇게 정신과에서는 성정체성 장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성정체성 장애가 이제 성 대신에 젠더란 말이 들어와서 젠더 정체성 장애가 됐거든요. 근데 성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몸을 보고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젠더란 단어가 굉장히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결국 그 젠더란 말은 성이라는 말인데 그 성이 몸에 근거한 성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이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몸을 보고 난 남자다 여자다라고 생각해서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나는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사회적으로 여자 역할을 한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죠. 어떤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고 있으면 다 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인권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 그 정당한 걸로 인정해 주자. 그래서 차별하지 말자. 그거 이제 법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그런 말을 못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고 남자는 남자같이 여자는 여자처럼 사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오히려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그 치료를 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 인권 차원에서 그러지 말라는 말도 있고 해서요. 의사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LGBT는 건강에 좋지 않은 건 확실한 거. 병이 생긴다거나 무슨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자살하거나 또는 되게 이런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마약, 약물 중독도 많고. 실제 그 LGBT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불행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성차별 없어진 지가 뭐 20년 다 돼 가거든요. 동성 혼인이 인정되고 그 네덜란드는 뭐 아주 20년 넘었어요. 그런 그 사회에서도 그러면 LGBT 동성애자들이 여전히 우울하냐, 즐겁게 사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동성 혼인이 인정되고 LGBT 차별 금지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회도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분들의 그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차별 금지를 한다고 해서
좋아질까 하는 그런 데 대한 그 의문도 들고, 그래서 옛날에 그 이제 LGBT 동성애가 생기는 정신의학적 원인, 다시 말하면 정신분석적 원인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왜 동성애자가 되는가 하는 심리적 원인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정신분석가들은 70년, 80년 될 때까지 정신분석으로 동성애를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치료하게 되면 그 이제 그 근거가 뭐냐, 원인에 대한 이론이 있어야 치료 이론이 나오겠죠. 그 이제 동성애의 원인을 심리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그 어릴 때 트라우마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 트라우마를 이렇게 수정하는 게 상담 치료, 정신 치료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동성애를 치료했는데 이걸 이제 못하게 해요. 너 동성애 치료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치료받아라 말을 하면 인권 차별 금지에 걸립니다. 치료하자고 권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아니죠. 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인권이니까, 그것도. 근데 이 인권을 묵살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차별금지법이 따지고 보면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을 왜 치료해 주지 못합니까? 이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신치료해서 이렇게 고치기도 했는데, 고치지 못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고쳤다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묵살하고 못 고치니까 치료를 권하지 말아라. 치료하면 벌 받는다. 징계하겠다. 의사 면허 취소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동성애자 보고 치료해라고 권하면. 이런 법이 되겠어요? 물론 자기들은 그런 것까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함의가 그래요. 차별금지법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이게 한번 정해지면 그 다음에 자꾸 수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볼 때는 악화되는 거죠. 독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 수정해서. 일단 만드는 걸 이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는 맞기 때문에 그거는 법으로 할 게 아니라 교양으로 이렇게 문화로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법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성소수자들이 그 사회생활에서 아주 힘들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죠.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차별하지 않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느냐.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냥 디태치. 나온 상관없는 문제니까 이렇게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아도 돼요. 상관하지 않은 거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개입을 좀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의학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개입한다면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 바꾸도록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 병이 생긴다 하는 건 피치 못하죠. 어쨌든 동성애 행위를 하게 되면 병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건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려줌으로써 본인들이 판단하게 이제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판단해보고, 그렇고 실제 나도 그러니까 이건 그럼 그만두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그분들이 판단하면 도와줘야죠. 그렇게 할 때까지 그건 보장해 줘야 된다고 봐요. 차별금지법은 이걸 다 묻어서 안 된다고만 하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진정한 인도주의는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인도주의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